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최재천의 신간산책.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멋진 책입니다. 재밌잖아요. 나 찰스 사치 아톨리. 이 양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당신 자신에 대해서 가장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랬더니 내 이름은 찰스 사치고 나는 아톨리, 예술에 중독된 놈입니다. 예술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표현을 했어요. 전 이 말이 어디서 왔는가 했더니 뒤에 읽다 보니까 나와서 제목 잘 달았네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 가장 독보적인 아트 컬렉터입니다. 세계적인 컬렉터죠, 찰스 사치. 예, 여기 이 사람에 대한 인터뷰집입니다. 예. 어떤 현대 미술 컬렉션의 아이콘이지요. 찰스 사치인데요. 오늘 그의 유머와 독선, 또 인간적인 면모 등을 읽을 수 있는 신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시대의 최고 전문가, 최고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저희들 같은 범인, 보통 사람과는 뭔가 달라요. 뭔가 대단히 달라도 늘 자꾸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났는데 절망, 한계 이런 느낌들을 많이 느끼게 하거든요. 어쩜 이렇게 말도 잘하고 자기만의 철학이 있고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는지 하여튼 전 읽으면서 좀 두려웠습니다. 우리도 과연 저부터도 그런 사람이 못 됐지만 이런 인재들을 자유롭게 이라크에서 태어나서 영국에 살면서 이런 세계적인 광고회사를 만들고 동생이랑 돈도 속된 말로 떼돈을 벌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작가들을 발굴해서 컬렉터가 되고 또 미술품 거래하고 팔아넘기고 그러면서 거부가 되고 한국도 저 찰스 사치하고 거래하는 데 있잖아요. 특히 아라리오 미술관 그거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천안에 계신 그분도 유명한 작가이자 컬렉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온북TV에서 준비한 영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 찰스 사치 아트홀릭. 이 책은 좀처럼 인터뷰를 하지 않는 예술품 쇼핑 중독자 찰스 사치에 대한 최초의 문답집입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질문과 답변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가려져 왔던 한 인물에 대한 궁금증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사치의 여러 면을 알 수 있으며 독자들은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인터뷰를 통해 찰스 사치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워낙 저도 관심이 있던 분이라 이 책 나오길래 바로 집어들었습니다. 사실은 찰스 사치 그냥 이분 인터뷰도 워낙 베일에 쌓인 인물이라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거론됐는데 처음으로 이분의 세계관, 예술관, 비즈니스관을 이해하게 만들어준 대단히 좋은 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여튼 이분이 가장 중요한 게 예술 컬렉터고 아트홀릭이니까요. 가장 재밌는 질문 이런 거 아니겠어요? 좋아요. 당신 예술 작품 살 때 어떻게 결정하나요? 좋아하는 작품 사나요? 아니면 돈 되는 작품 사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도 뒤에 저 강유배 선생 작품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너 좋아서 하니 아니면 돈 투자 목적으로 사니? 그러니까 당신이 예술을 좋아하면 할수록 더욱 예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작품을 사게 되죠. 예술을 투자 개념으로 본다면 모든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작품을 팔아서 얻은 이익은 다시 더 많은 작품을 사는 데 쓰이곤 합니다. 재밌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마치 부동산 투기꾼이나 주식 투기꾼처럼 확 사가지고 같이 키워가지고 팔아넘기는 당신 이런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세간의 비평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거죠. 야, 너 그따위를 묻니 이거죠. 좋아하니까 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순수하네요. 그리고 나는 거기서 남는 돈은 다시 그림을 사는 데 써. 알겠니?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죠? 이런 분입니다. 그 어떤 컬렉터들이 없다면 미술계는 그 문화부가 허용하는 작품 또 관료들에 의해서 승인받은 그런 작품들만 구성된 어떤 정부에 의해 운영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컬렉터 존재의 어떤 중요성을 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그림도요. 유명한 감시관들. 예. 특히 강의한 이런 분들이 이 그림 좋아 멋져 이러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제대로 평가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독자, 시청자도 중요하지만 피카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독일인 부부. 알아봐줘야 그렇지만 되죠? 억울하게 반고흐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사후에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이를테면 백남준 선생, 이유환 선생.
다 눈 맑은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이를테면 백남준 선생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저작권 관리요. 지금 사후에 남기신 여러 작품들 있잖아요. 그리고 다들 TV나 전자제품이라 부품이 낡아가지고 갈아줘야 돼. 어느 정도 지나면요. 그건 누가 관리하는 줄 아세요? 그 기술적인 부분을 한국이 일부 가지고 있지만 전체 저작권 관리 이건요 사실은 그 일본인 부인하고 결혼하셨잖아요. 그분 조카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유명한 가고시아 화랑이 다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전혀 권리 없어요 사실은. 몰랐던 거죠. 우리는 가치를 몰랐던 겁니다. 세계적인 미술관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두운 거죠. 또 하나 덧붙이자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예술은 기성관념과 통념과 기성 권력에 대한 처절한 도전입니다. 종교에 대한 도전, 특히 서양 미술의 역사는. 그다음 왕과 권력에 대한 도전이죠. 이를테면 신들만을 그리던 그림에 평민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도전인 거죠. 어마어마한. 평민이 그림의 주인공이 된다. 이건 개성의 발현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 어떤 그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음악 등 개인적인 질문들도 많았고요. 특유의 그 재치 있는 답변들도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는데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예, 조금 이걸 찰스 사치를 공식적으로 조금 소개를 하자면 사치는 가장 큰 광고 에이전시였고요. 그 다음에 또 정치 캠페인도 합니다. 이분이 이를테면 가장 유명한 정치 캠페인이요. 이분은 이제 토리당, 보수당 입장에서 만들거든요. 이걸 토리당으로 번역하는 게 맞는지 노동당은 노동당으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재밌습니다. 이를테면 노동당은 일하지 않는다. 이런 보수당 슬로건을 만들어요. 재밌죠? 노동당은 일하지 않는다. 노동당은 노동을 즐겨 하는 게 가장 가치해야 되는데 노동당을 강력하게 비토하는 그런 걸 만들어서 보수당 이를테면 선거 승리에 도움을 주는 거죠. 너무 재밌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했던 것처럼 노동당은 일하지 않아. 저놈들은 놀고 먹는 놈이야. 게으른 놈들이야. 도리어 그 정치인들을 공격해버리면서 보수당의 승리를 가져오는 거죠. 재밌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치 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돈 벌어서요. 처음부터 미술품을 수입합니다. 특히 97년에 YBA, Young British Artist, 이건 유명한 개념인데 YBA라고. 이걸 소문자로 쓰기도 하는데 여기 대문자로 쓰셨는데 Young British Artist 작품을 한데 모은 센세이션전을 기획하고 미술품을 수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연화, 이게 이제 이분은 번역자인데요. 재밌더라고요. 이대 철학과 나오고 동대하고 미술사학과 나오고 나중에 성균관대학교 MBA 거쳐서 서울대 미술학부 미술경영 박사과정을 수료했어요. 재밌잖아요. 참 재밌죠. 철학과 미술사학과 MBA 미술경영. 재밌었어요. 그래서 현재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천안 상해 디렉터 감독을 맡고 계신 분인데 참 좋았어요. 아라리오 갤러리랑 사치가 연계되어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마땅하게 번역해야 될 때서 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읽어드리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술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랬더니 남는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시시한 TV 프로그램과 영화 때문에 우리 눈이 녹아내리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 눈한테 호소를 주는 거라는 거죠. 눈한테. 그 시시한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보면 눈이 흘러내리잖아. 눈이 녹아내려버리잖아. 눈이 소멸되잖아. 눈을 밝게 해줘. 눈을 맑게 해줘. 정신을 맑게 해줘.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부인이 어디다 비판하는 인터뷰를 하면서 이랬나 봐요. 당신은 만화책 빼고는 책을 안 읽는다던데요? 정말로 실제로 책 읽어요? 만약 읽었다면 어떤 책 읽었어요? 아주 도발적으로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발합니다. 지금 내가 멍청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멍청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멍청한 것이 광고계에서 내 커리어를 방해하진 않아요. 더욱 확실한 건 하루 종일 작품을 살 만큼 어리석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 그거 질문이라고 하니? 이런 거죠. 너 내가 책을 안 읽어서 멍청하다고? 멋진 말이잖아요. 우리는 자꾸 책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도 뭐 사실 책 좋아합니다.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하는 집 보면. 그렇잖아요. 도리어 더욱 확실한 건 하루 종일 작품을 살 만큼 어리석을 수도 있다. 아주 멋진 명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82쪽에도 아주 재미있는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사치에 대해 가장 좋았던 점은 우리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광적으로 헌신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만든 고객의 광고가 성공하기를
큰 거래처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기를 간절히 원했죠. 우리의 고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정말 미친 듯이 매달렸는데 만약 다른 분야의 회사들이 광고 에이전시만큼만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한다면 여기저기서 쉽게 볼 수 있는 자동화된 고객 전화 상담 서비스는 불필요할 겁니다. 그 영국의 국제 광고 대행사인 사치앤드사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서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우리 시대를 사는 네네. 우리 시대의 선구자들에게 다른 이제 편안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죠. 네. 이랬습니다. 당신도 실수했어요? 이를테면 전문 분야에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뭡니까? 이랬어요. 정말로 우울해지는 질문이네요. 난 너무 많은 실수를 했고 그것들이 죄다 멍청한 실수였기 때문에 그중 절반만 떠올려도 바보처럼 울어버릴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들을 곱씹지는 마세요.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재밌잖아요. 다들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분은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 계속해서 새로운 실수를 만들어내는 게 최선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정말 재밌는 문장입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않아요. 적어도 내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 계속해서 새로운 실수를 만들어내는 게 최선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는 거죠. 문장을 뜯어보면. 새로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모험을 하는 거죠. 끊임없는 도전, 모험. 역설적이지만 그걸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면으로는 부정했지만 사실은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있고 내일은 새로운 실수를 하자죠. 트위터 그 유명한 모토 있잖아요. 이럴 때면 구글은 사악히 치지 말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트위터는 내일은 또 다른 실수를 하자, 뭐 즐거운 실수를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트위터라는 그런 모험적인 IT 기업의 모토와 찰스 사치가 말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실수를 만들어내는 게 최선이다. 새로운 일을 해야 새로운 실수가 되는 거죠. 이런 정신을 우리 젊은이들이 저도 이제 기성세대가 돼서 젊은이라는 표현합니다만 좀 읽고 감명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릴 문장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완전 일 중독자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잖아요. 일과 삶의 균형을 너는 어떻게 맞춰? 그렇죠? 우리 시대 어머니들은 직장과 일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이게 가장 양립이 어려운 과제지만 보통 사람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삶이라는 여행에서 배운 교훈이 있다면 뭡니까? 그랬더니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만 해라. 우리 삶은 편도 여행이다.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그렇죠? 명문이죠. 일처럼 느끼지 않는 것 즐거워야 돼요. 좋아하는 것은 즐거운 것만 못하다고 노노에서도 그랬거든요. 아무리 목표의식이 있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좋아하는 일보다는 즐거운 일을 하는 게 2500년 전 공자님 말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은 편도여행이 왕복이 아니에요.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앞으로 쭉 나가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나 가는 길이고 그 길은. 예,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죠. 하여튼 오늘은 신간 우리 시대 가장 독보적인 아트 컬렉터 나 찰스 사치 아트홀릭 예술 중독에 빠진 찰스 사치의 인터뷰집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예술과 오늘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